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설립이 된 지가 금년으로 15년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설립될 당시 그 설립 이유를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특히 홍천의 그 청정 자연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는 양리작용이 탁월한 식물 자원으로 그 자원을 이용해서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그 설립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금년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립한 지 15년이 됐는데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개발 사업 분야의 식의약품 소재 개발의 사업 수주를 36건에 해서 72억 정도의 성과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논문 42건에 특허 21건, 기술 이전이 이제 한 건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그리고 또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 수주가 20건에 11억 1,900만 원, 그리고 지식재산권 특허 11건이 좀 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기술 지원 사업 쪽에서도 상당한 좀 실적이 좀 정부 부처 공모 사업이라든지 저희 군에서 보조 사업을 내려주는 그런 사업도 상당한 실적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식의약품 소재 개발에 대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그 하티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는 산겨름나무를 한시적 식품 원료로 해서 추진하는 하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지금 그 시장에 좀 많이 유통이 되고 그런 실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또 관내 기업 중에는 또 이 산돌식품이 있는데, 산돌식품에서는 지금 그 떡볶이를 활용한 그런 일반 식품들이 지금 시중에 상용화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들이 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그 식의약품 소재 개발이 하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산돌식품과 하티가 좀 예. 있습니다. 하티에서 저 그 연구소가 기술 이전료를 연 얼마 정도 받고 있죠? 기술 이전 수입 내역으로 하티에서 그 지금 2020년도에 그 통상 실시권 경상 기술료로다가 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고요. 2021년도에는 400만 원, 2022년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총 한 그 1,200만 원 정도. 그 매년 그 기술 이전료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예, 매출액의 5%를 기술 이전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니까 예. 기술 이전료가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과연 홍천군이 그 메디컬 연구소가 사업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했는데 이 매출이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면 소비자 측에서는 어떤 그 물론 뭐 다양한 그 유사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할 사례도 있고 또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재선호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컬 허브 연구소는 사실 연구 개발이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그 연구 재단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 본연이 그 목적과 좀 다르게 그 자가품질 위탁 검사 기관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총 19억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관내 기업이 이 창업을 하고 또 그 창업을 통해서 그 기업이 발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메디컬 허브 연구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자가 품질 실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의 그 시험 기관을 방문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받고 있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메디컬 허브 연구소 센터 내에 이 검사 기관이 구축이 되면 저희 관내 기업에 상당한 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소 설립 취지나 목적은 그 인증기관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연의 뭐 목적은 그렇지만은 또 부수적으로는 또 그 지역 기업의 그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부분과 또 지역 기업의 고도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메디컬 허브 연구소의 부가적인 그 목적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식품의 그 안정성, 그 중금속이나 뭐 어떤 유사한 그 9종 이상의 검사를 하는 그 식품 자가 품질 검사 인증 기관이 그 강원도 관내에도 몇 곳이 있죠. 네, 지금 그 도내에 있는 춘천의 1개소, 강릉의 1개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지자체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연구소가 연구소 설립 시 홍청훈이 기대했던 그 사업과 성질이 다른 사업으로 자꾸 치중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전국에 홍천군과 같은 메디컬 허브 연구소와 같은 연구소가 몇 곳이나 있을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곳이 있습니다. 네, 네, 네. 16곳 중에서 자립해서 수연금 지원 없이 자생해낸 연구소가 몇 곳이나 있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 연구소 한 곳이 자립해서 수연금 없이 지원이 자생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러한 연구소는 어떻게 해서 자생해서 연구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까요? 아마 그 연구소는 그 자립 자생할 수 있는 그 여건 마련은 아마 그 자체 내의 예산 확보보다는 그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을 확보해서 그렇게 자립 기관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인 또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구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컬 허브 연구소를 5년 다니다가 성과 평가한 내역이 보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성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자립하의 방안으로 홍천군의 출연금 지원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매년 출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 정부 수주 사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술료에 대한 기술 이전 수입이 자립하는 고사하고 출연금을 전혀 줄여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그 메디컬 허브 연구소는 저희 그 홍천군에서 출자 출연을 통해서 그 운영이 설립이 됐고요. 또 매년 그 14억대의 출연금을 출연해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다가 중앙 공모 사업에 좀 많이 도전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통해서 일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추가적으로 15억 7천의 출연금을 홍천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 매년 이제 출연금도 증가하고 있죠. 예. 그러면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홍천군이 메디컬 허브 연구소를 좀 제대로 활용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홍천군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어떠한 그 제품을 그 홍천군이 의뢰했다든가 아니면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홍천군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요청을 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 2023년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특화 소재 그 R&D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을 좀 한번 6개 회사랑 좀 진행한 게 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소재로 한 연구 개발. 23년도에 예. 그 전에는 없습니까? 네, 그 전에도 있는데 제가 네. 파악은 금년도에는 어떤 농특산물에 대해서 연구를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천군이 메디컬 허브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지원을 하지만 정작 홍천군이 메디컬 허브 연구소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거든요. 네. 연구소는 연구소 나름대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지자체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네. 예. 연구소에서 최대한 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 적극적인 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수령금을 줄여서라도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획기적인 그 선을 그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